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7일 탄광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경석자원의 공급 및 유휴부지 활용을 지원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경석자원 DB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강원도와 태백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이번 사업은 탄광 지역에서 버려지고 있는 폐경석을 자원화해 고부가 신소재 개발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강원도에 구축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풍부하게 보존된 폐경석을 활용한 신시장 개척을 통해 탄광 지역 대체 산업 육성 및 신소재 산업의 사업 영역 확대가 기대됩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를 구입한 뒤 차고지가 아닌 자신들의 집 주변에 주차해서 주차 전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보도에 김민화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사업용 차량들이 차고지를 두고도 버젓이 주택가에 주차해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와 여객 자동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화물차와 버스 소유주들은 차고지 증명을 통해 차를 구입한 뒤 차고지가 아닌 자신들의 집 주변에 주차하기 일쑤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밤샘 대형 차량들의 주차로 주차 전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차량들의 골목길 주차는 응급 차량이나 소방 차량들의 접근을 어렵게 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명을 구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간이 골드타임 4분 6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출동하다 보면은 불법 주정차가 요즘 같은 경우 야간이나 골목길에 많이 주차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일면 주차는 가능한데 양면 주차는 좀 지양해 주시고 저희가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바람입니다. 한편 전북 전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 단속을 벌인 결과 화물차 572건, 여객 자동차 36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K랜 김민아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 사업을 펼칩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의 고령 영생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 사업이 지역 행복생활권 국가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고령 영세농 농기계 작업단을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기계 작업단 운영 사업은 농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운반 차량이 없어 작업에 난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 영세농들의 지원을 해주는 국가공모 사업입니다. 3년간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농기계 작업단 업무 지원 및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농기계 사용에 따른 사고 예방 교육과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농기계 사용법에 제대로 된 숙지를 위한 운영관리 지원 사업과 홍보 상담 업무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농기계 사업단은 이동에 제약이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고령농가 및 영세농가에게 귀농 귀촌인 또는 농촌의 젊은 인력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군은 1차적으로 파종기, 보행관리기, 경운기 등 임대 농기계를 구입해 고령 영세농에 지원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농가의 잦은 농기계 사고를 줄이고 임대사업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작업단 운영을 통해 고령농우 농기계 사고 예방과 농업 생산 유지가 가능해져 농촌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 귀촌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랜 유유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28일 2017년도 제주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유공자 표창과 위원 위촉, 국정원 제주지부의 북한의 대남 도발 전망 보고, 통합방위 태세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오는 5월 서귀포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폭발물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대응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협업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갖춰 국지 도발과 적 침투,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에 밀접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관제 체계를 지능형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빅데이터 기반 지자체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지자체의 보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침해 위협을 예측하여 차단 방어합니다. 앞으로 실시간으로 수집된 대용량 보안 로그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 침해 징후 분석 및 사전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